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가 우리 계산 작업하는 건데 얘가 이제 배점이 40점이에요. 점수가 되게 높죠. 점수가 높은 만큼 여러분들도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셔야 돼요. 이 계산 작업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때 이제 한 문제당 8점씩이요. 그래서 내가 계산 작업, 이런 함수들 너무 머리 아파.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자격증 못 따요. 왜? 이게 배점이 40점이니까 이거 다 틀려버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 작업을 공부할래 말래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을 공부를 하셔야 우리 컴활 자격증을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함수 생김새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을 풀다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그게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다른 작업들보다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이 지금 이 중간고사 성적표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D의 1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 13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그 영역에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영역이 지금 여기요. 여기 D의 14번 셀에다가 우리가 결값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3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요 영역에다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입력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총점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 총점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란 얘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지금 5죠. 5가 없어지는 숫자인데 그 5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는 라운드랑 우리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커맨 시험에서는 어떤 함수를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개의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D로 시작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지 계산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d-average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잡을 때 문제상에서 조건 범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건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럼 지금 여기 조건을 보게 되면은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이제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에 나온 게 성별에 이제 조건 붙었고요. 영어 점수에도 조건 붙었고 성별에 이제 조건 붙었고 수학 점수에도 우리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제목들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있는 이 제목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성별에 조건 붙었으니까 성별 하나 복사해서 A의 13번에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에 조건이 붙었죠. 수학 점수에도 붙었어요. 이 두 개의 제목 또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 뭐이면서 남이라는 글자도 복사해도 되고 내가 직접 입력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복사해서 써도 되더라. 해서 남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도 하나 복사하고요. 그때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90 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죠. 해서 크거나 같다 90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우리 조건 작성하는 거나 우리 고급 필터에서 우리 조건 작성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처럼 남이다 90점 이상이다 해서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AND 조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첫 번째 줄이랑 요 두 번째 줄 있죠? 요거는 서로 다른 행에 있죠? 서로 다른 행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화 조건이요. 오화 조건. 그때 이제 남하고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거는 두 가지 다 만족해야죠. 그리고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요것도 이제 성별이 여다.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 두 개도 우리 AND 조건으로 묶어야죠. 왜? 중간에 이면 서로 묶였으니까 AND로 묶어야 돼요. 해서 같은 행에다 같이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건을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렇게 봤을 때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였죠. 그래서 앞에 거를 만족하든 뒤에 거를 만족하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5어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조건은 AND로 묶었고 두 번째 조건도 AND로 묶었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행에 있으니까 서로 5어 조건으로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average라는 함수 가지고 이제 한번 식 써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daverage, daverage 해서 우리 davera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전체 범위 다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daverage라고 해서 평균 구할 거예요. 평균. 뭐의 평균 구해라? 총점의 평균 구해라.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총점이라는 게 몇 번째 열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성명이 내가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두 번째 열에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우리 국어 점수, 네 번째 열에 영어 점수, 다섯 번째 열에 수학 점수, 여섯 번째 열에 총점이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총점의 평균 구할 거니까 계산열을 이제 6하고 그렇게 숫자로 써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 평균 구해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조건은 얘네들이다 하고 우리가 조건 써놓은 거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272.75 하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또 조건이 붙은 게 총점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반올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이 평균값, 이 값을 반올림 할 거니까 지금 나온 그 평균값은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로 이제 구해 준 거죠. 해서 daverage를 잠깐 잘라내기 할게요. 컨트롤 X 눌러서 우리 잘라내게 해주고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라운드 반올림 해달라. 어떤 거를? 평균값을. 평균은 아까 제가 잘라내게 해놨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이 평균값을 반올림하긴 하는데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작성한 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daverage. 얘를 쓰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죠. 그 평균값을 라운드라는 함수를 묶었어요. 그 평균값을 반올림 해달라고 라운드로 이제 묶어준 거고 그때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1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고요. 그리고 요 숫자 6이 계산열,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걸로 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제품 코드와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거를 요 칸에다가 이제 구해주래요. 그때 이제 제품 코드랑 그 다음에 우리 판매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표 지금 옆에 있는 거 이 판매가 표 요거 이제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옆으로 좀 가보자고요. 자, 우리 총 판매액을 지금 구할 건데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하래요. 지금 여기 판매량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판매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는 판매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구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판매가는 지금 보니까 이 판매가 표라는 곳에 이곳에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판매가가 80만 원이다, 95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써 있어요. 그때 이 80만 원짜리가 뭐예요? 코드가 C인 거. 95만 원짜리는 코드가 W인 거. 그 다음에 판매가가 120만 원짜리는 코드가 R인 거예요. 그때 이제 코드에 따라서 판매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코드가 지금 우리 제품 코드 안에 첫 번째 글자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 제품 코드를 가지고 왼쪽에서 첫 번째 거 한 개만 꺼내와라. 꺼내온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매가 표랑 비교를 해서 그 해당하는 판매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hlookup이라는 함수, 그리고 vlookup, 그리고 right, left 이 함수 중에서 어떤 거 사용해라?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사용해라.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써라가 아니라 네 개 중에서 알맞은 거 이제 선택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판매가를 구할 때 이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죠. 이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하나만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랑 이 판매 단가표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내가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C면 80만 원 갖다 달라. W면 95만 원 갖다 달라. R이면 120만 원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함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참조할 건데 이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죠. 판매가도 지금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 단위 우리가 참조를 할 때 hlookup 써야 돼요? vlookup을 써야 돼요? 열 참조할 때는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쓰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행참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hlookup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열 참조를 해야 되니까 vlookup이랑 그 다음에 우리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먼저 꺼내 올게요. 그래서 left라고 써주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와라.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인 그 C를 가지고 왔습니다. 쭉 잡아 당겨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레프트 함수는 맞게 썼다는 얘기고요. 그 레프트 함수로 이제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판매가표를 참조해서 판매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고 쓴 게 찾을 값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left라는 함수를 가지고 C라고 여기서 이제 꺼내왔죠. 이 제품 코드에서. 자, 그럼 이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vlookup이라고 이제 써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은 뭐예요? 아까 left로 빼놓은 거, left로 구한 거.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라. 그거요. 그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쓸 때 이 참조되는 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칸 거, 이 총 판매액을 구하든, 두 번째 칸을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네 번째 칸을 구하든, 어떤 거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참조할 범위가 무조건 이만큼이에요. 이 참조할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참조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숫자 2 써주면 되겠죠. 왜? 내가 참조할 범위가 지금 이만큼인데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이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판매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판매가를 가지고 올 거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판매가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열 번호 2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true다 false다 해서 옵션 써줘야죠. 그때 내가 구한 요 C랑 똑같은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false 하고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코드가 C니까 80만원짜리 맞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들 쭉 해볼게요. 그 밑에 거 두 칸도 C니까 80만원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 세 개는 이제 R이니까 R은 120만원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세 개는 또 W니까 코드가 W니까 95만원 하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vlookup 쓴 그 식은 이제 맞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제 판매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매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총 판매액을 구하는 거예요.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여기다 구해놓은 게 판매가죠. 판매가. 여기다가 이제 판매량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가서 판매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3번에 들어있는 판매량이랑 뒤에서 구한 이 판매가를 곱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이제 지금처럼 5,200만 원 하고 나왔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 썼죠? 그 v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잡아주고요. 그 뒤에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 써주면 되죠.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지 그 열번호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 작성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vlookup 생김새요. vlookup에서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이제 true가 됐든 아니면 false가 됐든 우리가 쓸 수 있죠. true 아니면 false하고 얘를 쓸 수 있는데 tru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쓴다 그랬어요. 생략 가능한 거. 그래서 옵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옵션이 true가 입력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ru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찾아라? 근사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true라는 이제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false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지금처럼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요건데 여기서 제2의 3번이 우리 뭐예요? 판매량이죠. 판매량 곱하기 뭐 해라? 판매가를 해라.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판매가가 없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left라는 요 함수 쓴 게 찾을 값. 그리고 요 범위가 참조 범위요. 그리고 그 뒤에 숫자 2가 열번호요. 그리고 맨 뒤에 false가 우리 옵션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vlookup 써준 겁니다.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우리 라운드랑 그 다음에 뒤에 에버리지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번 문제 풀 때 vlookup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 함수 지금까지 쓴 거 있죠. 요 함수들은 무조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물론 뭐 vlookup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매 회차마다 거의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라운드도 그렇고 레프트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생김새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vlookup 같은 경우는 hlookup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때 이제 옵션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이 지금 1사분기 매출 결과하고 나온 이 표죠. 이 표를 이용하는데 이제 1월달 그 데이터가 있고 2월달에 데이터가 있고 3월달에 데이터가 있는데 1, 2, 3월에 그 매출이 해당 월에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 노소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그렇게 결과를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1월달 데이터가 있고 2월달 데이터가 있고 3월달 데이터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매출 평균 이상이면 그랬어요. 근데 우리 평균 값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1월 달에 평균을 이만큼 범위 잡아서 다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2월 달에 평균을 이만큼 범위 잡아서 구하면 되고 3월 달 평균도 이만큼 범위 잡아서 구해주면 돼요. 그럼 각각의 이제 평균 값이 있죠. 그때 이 첫 번째 칸은 이 6,500이 평균 이상이야? 7,560이 평균 이상이야? 8,020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다 물어보고 그 세 가지 모두 1월, 2월, 3월 데이터가 전부 다 평균 이상이면 이 결과 쓰는 이 칸에다가 효자 도수다. 그렇게 이제 출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if 함수 써주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이 값, 이 데이터, 1월달에 이 데이터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평균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평균 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average라는 함수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요 1월달에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 쓴 식 보면 CL19번 그랬어요. CL19번 그러면 이제 1월달의 데이터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 데이터가 에버리지 이만큼의 평균 이상이냐, 1월달 전체의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거 이제 1월달 거 물어봤고, 이제 2월달 거, 3월달 것도 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데이터 비교할게요. 자, 2월달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평균은 없으니까 에버리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에버리지 쓰고 2월달 거 전체 범위 잡아서 2월달에 평균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D19번에 들어있는 이 값이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것도 물어봐야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데이터요. 자, 이곳에 3월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평균이 없으니까 또 에버리지로 구해줘야죠. 그래서 에버리지 쓰고 우리 3월달에 평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할 때 이제 효자 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로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주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효자 도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출력하고 끝내라 라고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얘는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세 가지 모두 다 평균 이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빈 공백이 출력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 보세요.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의 데이터를 구할 때는 얘네들의 이 매출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네들의 값들이 평균 이상이야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 값들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값들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1월달의 평균은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달 평균은 무조건 이만큼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3월달의 평균도 무조건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 구하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려면 이 평균 구한 이 범위를 변하지 않게 전부 다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요. 요게 이제 1월달의 첫 번째 칸이고요. 이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뒤에 19번 그럼 이제 2월달의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죠. 2월달의 첫 번째 칸의 이 데이터가 평균 이상입니까? 물어본 거고, 세 번째 우리 3월달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효자 도서라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전부 다 AND라는 함수로 싹 다 묶어준 거예요. AND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효자 도서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식 써준 겁니다. 얘가 조금 식이 길긴 긴데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물어본 거 이거 빼고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요 3번 문제 요거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면 이제 주요 번호가 있는데 주요 번호가 지금 여기 들어있죠. 이 주요 번호에서 8번째 문자가 8번째 글자 그러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1이다 그럼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8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그리고 2거나 4면 여자 그거를 이제 성별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우리 추즈라는 함수랑 우리 미드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즈라는 그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A 그 다음에 컴마 B 컴마 C 컴마 D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이거의 뜻이 추즈가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1번 데이터 선택해라. 그럼 첫 번째 있는 A가 출력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내가 숫자를 2라고 쓰게 되면 B가 나오고요. 3이라고 쓰면 C가 나오고 4라고 쓰면 D가 나와요.
해서 우리 1일 때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남이라고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A라는 요 글자 대신에 남을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 대신에 2라고 쓰면 B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면 여하고 요거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B 쓴 자리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라고 쓰면 되고 3이면 C가 출력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이면 이제 남이 출력되게끔 요 C 대신에 이제 남 쓰면 될 거고요. 4일 때 이제 여라고 그거 이제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 추즈라고 쓰고 그 뒤에 요 숫자가 4일 때 여하고 나와야 되니까 D라는 글자 대신에 여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주요 번호에서 8번째 글자 요거 한 개를 꺼내와야 돼요. 꺼내온 거를 가지고 이제 몇 번째 거 선택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mid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 주요 번호 저거 좀 꺼내오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mid하고 써주면 돼요. mid라고 쓰고 어디에서 이 주요 번호에서 몇 번째 거부터 8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다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 성별을 의미하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쭉 꺼내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결과 보자고요. 자, 얘 1 빼왔죠? 쭉쭉 잡아당겼더니 지금처럼 2다, 1이다, 1이다, 2다, 2다, 3이다, 3이다, 4다, 4다, 3이다, 4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숫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별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주는 번호에서 성별 나타내면서 요 숫자를 빼왔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추즈하고 써주면 돼요. 추즈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미드 번째 있는 거, 미드에서 내가 구한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때 이제 미드로 구한 게 만약에 1이면 뭐라고 출력해야 돼요? 남이라고 출력해 줘야죠. 만약에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2면 여라고 출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3이면 남이라고 출력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4다,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4다 라고 했을 때는 여라고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추즈 가로 닫아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1이니까 남자 맞죠? 남. 그 밑에 칸은 2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칸은 1, 1 그렇게 있으니까 남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2 써 있으니까 여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두 칸은 또 3 그러면 남자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4니까 여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칸은 이제 3이니까 남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칸은 이제 4니까 여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식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승진 심사 결과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별이 여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인 그 여 사원의 승진자 수를 H의 30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H의 30번이 지금 요 칸이죠. 요 칸에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인원수세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여자들의 인원수 세주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는 성별이 여야 되고요. 그리고 승진 여부가 승진하고 두 글자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몇 개다? 두 개다. 우리가 얘는 이제 문제 풀 때 여기서 쓰는 함수가 이제 count if가 있고 count if s가 있고 sum if가 있고 sum if s 이 네 가지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쓰래요. 그리고 n%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count if 아니면 count if s 얘를 써야죠. 그래서 sum if다, sum if s다 얘네는 무조건 쓰면 안 되는 함수고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셀 때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성별이 여자여야 되고요. 승진 여부에 승진이라고 그 글씨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때 이제 count if를 써야 돼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count if s를 써야죠.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조건을 딱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되고요. 이제 count if s가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 함수죠. 그래서 count if s를 우리가 써서 이제 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count if s요. count if s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count if s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이제 count if s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성별에서 여 찾을 거예요. 그래서 B의 30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38번 이 셀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뭐를 찾아달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승진 여부가 들어있는 이 셀들에서 뭘 찾아라? 승진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걸 찾아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식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두 명이래요. 두 명. 자, 여기 여자 여기 있죠? 여기도 여자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그렇게 이제 두 명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계산된 여사원 승진수 뒤에다가 명을 포함해서 표시해라. 해서 표시 예를 보니까 3명 하고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래서 2명하고 구했는데 이 뒤에다가 한글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그때 이제 뭘 사용하면 돼요? %, 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이 우리 함수식 쓴 거 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식 맨 뒤에 가서 이제 %,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직접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2명 하고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여러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이런 함수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게 자주 나오네.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함수들 생김새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먼저 숙지하고 그리고 반복 연습하세요.